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오늘은 얼굴 가리고 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제가 변호사로서 좀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 중에 조금 민감하지만 퐁퐁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사실 사건으로도 많이 접하지만 퐁퐁남 돼가는 과정은 사실은 대부분 유사해요. 그리고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퐁퐁남은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업을 불문합니다. 이제 직업이 보통 뭐 퐁탄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엔지니어들만 그렇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많은 분들이 전문직도 그러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퐁퐁남은 이제 직업을 불문하고요. 이제 뭐 직업이 뭐 변호사고 의사고 이런 분들이 좀 이미 많이 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업을 일단은 불문한다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퐁퐁남으로 불리려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소득은 높은 상황이겠죠. 뭐 전문직도 있고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책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고 뭐 연구원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사실 이제 스펙 자체는 높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키가 작고 외모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퐁퐁남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외모가 정말 잘생기셨는데 퐁퐁남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자기가 이제 20대 때 너무 열심히 살고 공부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를 잘 몰라서 계속해서 아빠 모드로 뭐 양육을 해주는 모드처럼 항상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퐁퐁남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좀 예로 들면은 보통 퐁퐁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혼 전이나 이제 결혼 직후까지는 일을 잠깐은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일단은 회사를 끝까지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래 남편감에 대해서 이제 퐁퐁남이 되실 남편분에게 내가 일을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다가 이제 결혼 직후까지는 일을 조금은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혼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거든요. 아이를 준비하겠다는 명목 아래서 이제 뭐 일을 그만두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이게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요즘 불임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사실은 난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난임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가 생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준비하겠다, 아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놀면서 집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사 부담도 뭐 그렇다고 그러면 여자분이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뭐 조금 길어지면 3년까지 이제 외벌이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업주부 생활에 아내가 이미 익숙해지면서 2,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취업은 이제 다시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퐁퐁남의 부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퐁퐁남이 되는 가족에서의 여성들은 대체적으로는 전업주부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정경제에 뭐 기여를 하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내서 이제 뭐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제 아이가 아주 초기 뭐 정말 이제 돌도 지나기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거나 뭐 정말 이제 남편이 사실 능력이 있으면 이제 시터를 씁니다. 그래서 시터를 쓰는데 오전과 낮까지는 사실은 아내가 이제 쓰고 뭐 시터를 쓴다거나 해서 초반 기간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넘어가고 하면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내는 사실 오전하고 낮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청소도 뭐 사실 로봇 청소기가 다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만난 회원들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합니다. 이제 커피 한 잔을 하고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참 슬프게도 이제 남편에 대한 비난이나 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남편은 뭐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 뭐 아니면은 가정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주지 않는다. 근데 좀 웃긴 거는 사실 퐁퐁남인 분들 제가 이혼 소송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가정에 소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퐁퐁남 분들 중에 대부분 최대한으로 일찍 끝내고 일을 끝내고 빨리 귀가해서 좀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가사 분담도 제대로 거의 보통은 반반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육아가 힘든 거는 당연히 이해하지만 사실 퐁퐁남 분들 중에서도 육아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아내분들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가사 분담을 하고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 맘카페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훨씬 더 뭐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자, 이 정도 지경이 오면은 보통 애가 이제 3살, 4살 정도가 되는데 근데 또 이때쯤 되면은 이제 맘카페 회원들과 대부분 친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실 이제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요. 뭐 약간 이제 좀 더 갔다고 싶으면 이제 백화점 뭐 식품 코너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서 같이 이제 반찬을 사서 먹이고요. 집에서 사실 밥을 제대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전업주부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돈은 많이 갖다 주는데 불만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집에 와서 가사를 분담을 해주는데도 아내는 남편을 고마워하지 않고 남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이제 둘 중에 이제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서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남자나 여자 쪽 둘 중에 외도나 불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 측에서는 불륜을 하기가 훨씬 더 좀 쉬운 환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시간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불륜을 할 수 있는 좀 용이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면은 사실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 기본적인 할 도리나 예를 들면 소득 활동이나 또 집안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퐁퐁남이신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요구를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정적이고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도나 이미 사이가 벌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퐁퐁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양식이 있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어떤 유형이냐면 여자가 일단은 남편한테 어떤 뭐 카리스마 있거나 약간 매력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사실은 시발점인데 대부분은 다른 걸 핑계로 돼요. 뭐 예를 들면 집에 뭐 충실하지 않는다거나 돈을 좀 더 적게 벌어온다거나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경험한 케이스에서는 남자분들이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버시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업주부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시작을 하면 언제든지 사실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플러스 맘카페에서 들었던 남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퐁퐁남이신 분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걸 희생하거나 계속해서 도와주는 식의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내가 보내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퐁퐁남이 돼서 이제 아내분들이 계속 뭐 남편한테 불만을 가진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 머릿속에는 남편이 지금 이렇게 육아를 돕고 가사를 당연히 반반으로 부담하고 혼자서 돈을 버는 게 그분들 머릿속에는 더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고 이제 남편이 사실은 아내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퐁퐁남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생각보다 굉장히 능력은 있지만 관계에 대해서 형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